주PD가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시 외곽에 있는 유서 깊은 왕릉, 쌍릉을 찾았습니다. 왕과 왕후 두 개의 능이 있다 해서 쌍릉인데 이 중에서 먼저 대왕릉, 왕의 무덤부터 만났습니다. 왕릉답게 봉분이 거대한데요. 이 능의 주인은 백제 제30대 왕 무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백제는 한강변 한성에서 시작해 웅진, 사비로 도읍을 옮겼고 사비, 지금의 부여에서 왕조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익산의 왕릉이라니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사실 31명의 백제 왕 중에 무왕만이 익산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무덤이 백제의 왕릉일 것이라는 추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무왕릉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2018년에야 나왔습니다. 정밀 재조사 도중 무덤 내부에서 사람 뼈 조각 102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고고학, 법의학, 유전학 전문가 등이 총출동해 뼈의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망 시기는 서기 620년부터 659년 사이, 60대 남성, 키는 160에서 170cm 사이, 고칼로리 섭취에 따른 노인성 질환 흔적 등 정밀 판독 결과는 뼈의 주인이 백제 무왕임을 가리켰습니다. 31명 백제 왕 중에 유고를 남긴 유일한 왕입니다. 무왕은 서동과 선화공주 설화에서 서동으로 익숙한 바로 그 왕입니다. 서동은 후에 무왕이 됐고 선화공주는 왕후가 됐으니 그렇다면 선화공주의 무덤도 있을까요? 대왕릉에서 남쪽으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조금 작은 왕릉, 소왕릉이 있습니다. 선화공주 무덤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2019년 발굴조사에서 묘 표석이 발견됐지만 글자가 없어서 무덤 주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 피장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단서도 확인되지 않아 소왕릉이 누구 것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서동설화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백제에서 말을 캐며 살던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동은 신라로 가서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누명을 쓴 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나고 도중에 서동을 만나 부부가 됐는데 후에 서동은 왕이 되고 공주는 왕후가 됐습니다. 이곳은 익산의 랜드마크 격인 미륵사지입니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찰인데 삼국유사에는 왕비의 청을 무왕이 받아들여 창건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왕비는 선화공주라는 것이 오랫동안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2009년 서탑 해체 보수 작업 도중 탑의 건립 경위를 금판에 기록한 사리 봉형기가 발견됐습니다. 서탑 건립 연대는 서기 639년으로 미륵사가 무왕 제위 중에 창건됐다는 역사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사리를 모신 왕후가 당시 백제 최고위 귀족인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무왕의 왕비가 선화공주가 아니라니 이는 그간의 인식을 크게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가 구체적인 묘사에서는 설화적 과장과 왜곡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사실관계는 맞다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화공주는 가공의 인물일까요? 사택시 왕후의 존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드러나는 만큼 선화공주는 원래 없었다는 견해가 힘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고대 다른 왕들처럼 무왕에게도 왕비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으므로 선화공주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결혼은 국가 간의 정략 결혼이었는데 후에 설화로 극적인 재미가 덧붙여진 것이다 등 여러 견해가 제기돼 왔습니다.
주피디는 왠지 국경을 뛰어넘은 백제와 신라,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사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선화공주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무왕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앞서 말했듯이 무왕은 유일하게 익산에 무덤을 두고 있습니다. 미륵사 같은 거대한 사찰을 당시 도읍인 사비가 아니라 익산에 지은 것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왕과 익산과의 연관성은 이 외에도 여러 유적에서 확인됩니다. 석탑 하나가 우뚝 솟아있는 이 거대한 땅은 익산의 왕궁리 유적입니다. 거듭되는 발굴 조사에서 대형 건물터 같은 왕궁 관련 시설들이 확인됐습니다. 수많은 백제 후기 유물도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백제 무왕시대 왕궁이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멀쩡한 도읍 사비를 두고 익산의 왕궁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불교 관련 기록 관세음 응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제 무광왕 천도 지모밀지 신영정사.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로 천도하여 새로이 정사를 경영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광왕은 무왕, 지모밀지는 익산을 뜻합니다. 즉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것입니다. 관세음 응엄기에는 또 사찰인 제석 정사에 벼락이 쳐 불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익산에서 이 제석사 터가 확인됐고 나아가 불에 타 그을린 유물들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기록의 정확성이 확인된 건데 그러다 보니 익산 천도설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서동이 몰락한 왕족의 후손으로 말을 캐 생활하던 지역이 익산이었으니 자신의 기반이 있는 익산으로 천도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백제 유적들 또한 익산 천도설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익산 천도설은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우선 관세음 응엄기라는 불교 문서를 제외하고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어떤 사서에도 익산 천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읍이라면 왕궁과 함께 당연히 있어야 할 관청 건물들이나 대규모 주거지, 도읍을 둘러싼 나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무왕의 뒤를 이은 의자왕 때 백제의 멸망의 순간에 도읍은 분명 사비였습니다. 만일 익산으로 천도했다면 언젠가 다시 사비로 재천도했다는 얘긴데 도읍을 옮기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익산에는 왕궁을 비롯해 국가적 역량을 기울인 사찰 미륵사, 왕실 사찰인 제석사, 그리고 무왕의 무덤까지 여느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위상이 엿보이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익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무왕이 천도를 염두에 두고 많은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건립했지만 결국 천도하지는 못하고 이궁이나 별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무왕 자신의 기반이 익산이라는 점에다 익산 지역의 우수한 농업 생산력, 풍부한 금 생산량, 교통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일 무왕이 익산 천도에 성공했다면 사비를 근거로 한 유력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의자왕 후반부에 두드러졌던 귀족 지배층의 득세와 기강해이, 풍속문란 같은 망국의 징후를 방지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익산은 백제의 왕도가 되지는 못했지만 무왕의 꿈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한강에서 시작한 백제 여행은 공주와 부여를 거쳐 익산에 와서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